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도 역시 하락 종목 수가 1,100개가 넘어가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매도에 취약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연준 매파, 인플레가 횡보하면은 연내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오후장에 갑자기 빠진 거예요. 닐 카시카리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투표권도 없는 연방준비위원인데 상당히 매파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S&P 500 지수인데, 최근 들어서, 그 작년부터 올라갈 때 이런 음봉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죠? 장대 음봉이 요 고점에서 출현했다. 요거는 상당히 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소통방에서도 많은 종목들을 수익 난 것도 정리하고 또 일부 손실 난 것도 정리를 좀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짧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되고 만에 하나 여기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이런 거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딱 요 시점에 요 시점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 시점에 요 시점에 결정하지 않으면 요렇게 요런 식의 하락이 나왔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시점이 나오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계속 하락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무튼 요런 신호가 나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빠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오후장에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바로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21선을 무너지고 또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음봉. 전 세계 시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여기서 뭐 차익 매물이 됐든 어떻게 됐든 뭐 AI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다. 요거는 경계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나 모를 조정에 대비를 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낙폭을 좀 갖고 그때 사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은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최근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52원에 마감이 됐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WTI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벌써 90불이 넘었다고 하고 지금 86불. 최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란 대사를 또 공격했다. 이란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나타냐후의 그 공략인데 이란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란이 만약에 쳐들어가면 또 미국이 개입하니까 이란도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래도 뭐 자기들의 그 뭐랄까 어른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제스처는 취하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란은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국제 유가가 좀 시끄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외 변수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인 여건들이 좀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가 제가 그때 금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뭘 하나 봐야 되냐 말씀드렸다면 바로 국제 유가를 보면 된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역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걸 바이든은 원하지만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상당히 강경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 바이든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의 그 영부인께서 한마디 했죠. 빨리 저기 협상해라. 보다 못해 이스라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뭐 구리 가격,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외 경제가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는 너무 좋아요. 그게 문제죠, 사실. 미국이 굿뉴스가 주식시장에는 배드뉴스고요. 미국의 경기가 안 좋은 배드뉴스가 주식시장에는 굿뉴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중간에 수요일 날 선거 때문에 휴장을 하고요. 그때 이제 또 물가지수 CPI가 나오고 또 다음에 PPI가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물가 지표에 대한 관련된 그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한 주가 나옵니다. 이래저래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래서 일단은 조금 현금화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한중일 정상회담이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한 5월쯤에 개최를 조율 중이다. 이건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이웃나라끼리 좀 친하게 지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일단 한중일이 좀 친해진다.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경계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누르던 압박을 좀 치를 수 있거든요. 좀 다른 쪽으로 좀 미룰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한중일이 좀 친해지는 것도 정치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옆에 있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은 중국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달 정도에 재개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앨런 재무장관이 방중 일정이 좀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워낙 공급해서 다행으로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때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태양광이 워낙 중국이 잡고 있으니까 태양광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어떤 소식을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그렇게 아예 왕따시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앨런이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쪽에 또 악재가 나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또 GM과 포드 전기차 감속에 따라서 좀 미루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회사들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유지할 거냐?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블루오벌 투자를 기존대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시장이 바닥일 때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투자가 진행돼야 나중에 선점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캐즘 시즌이다. 캐즘은 대중화되기 전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좀 진행하겠다. 물론 현대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카를 좀 더 늘려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전기차 공장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업체는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많았거든요. 엘버말도 6% 빠지고 여러 가지 포드 얘기 나오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적자인데 보조금 받아서 흑자됐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에서도 뭐 한 0.2%니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차 전지 섹터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는 저기 월요일만 거래되고 화요일부터 거래 정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24일까지 정지예요.
액면 분할 때문에 그 정도까지 쉬고 이렇게 장이 좀 어려울 때 뭐 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월요일 이후에는 에코프로보다는 이제 BM의 움직임에 인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퓨처 M이라든가 홀딩스, 예, 보시다시피 다 조금씩 인제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캐즘 구간에 인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나왔지만 에코프로 그룹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5월 달 초에 한다고 하니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4월 말에서 5월 달 뭐 초중순쯤 요때 좀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미리미리 알고 있지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좀 안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미리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요게 인제 원자력 정상회의에 나온 얘기인데, AI를 하게 되면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전력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원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AI 에너지 수요 폭증을 원전에서 대안을 찾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됐다라고 해서, 아마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전력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은 원자력밖에 없다. 그래서 원자력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11시 한 3분 정도, 11시 3분이면은 한 이 정도 됐거든요. 이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우진엔텍을 사려고,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고 좀 오후장에 사야 되겠다고 했는데 밥 먹고 왔더니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아까워 죽겠어요. 그죠? 요거를 제가 올려드린 이유가 요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그 대안주를 하나 찾아서 매매를 했죠. 아무튼 요 원전 관련주가 만약에 대세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의 그런 습성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AI 데이터 센터 요게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2022년에 별로 없었다 그러면 26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 소비가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데이터 센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점점 원자력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선점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다시 지금 전기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씩 원전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준비해 보시고요. 제가 뭐 시장에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문제입니다. 손써볼 겨를도 없이 야금야금 빠져요, 지금. 한 주간 주봉인데요. 주봉에서 음봉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어질 거냐 말 거냐는 다음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역시 물가 지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구나. 10일이었죠. 10일, 11일. 그때 우리 휴장일 때 이제 변동성이 또 나타나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이래저래 다음 주에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변동성을 좀 피하고 나중에 좀 낙폭이 깊어질 때 매매하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삼천당 제약도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또 한번 매매를 못했는데, 이렇게 아침에 또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10만 원이 깨져가지고 반등이 나와서 그때 한번 진입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예. 요런 것들 납포가대들 지금은 이제 단타 매매, 단타 매매가 유효하고요. 옛날처럼 가지고 가는 매매가 좀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소통방에서도 좀 들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짧게 끊어가는 매매를 당분간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또 진정되면 또 가져가서 VT 같은 것들 계속 수익을 내가는 이런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필승 투자연구소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보이시죠? 010-269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회신 문자가 갈 겁니다. 보시다시피 변동성에도 대비하고 있고 포트 구성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다 말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도 제가 일부러 오픈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말씀드리지 않고 월 아니면 3개월 최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 한 7만 원꼴로 해서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3개월 동안은 해지하면 가입이 안 됩니다. 하층 사기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멤버십은 이렇게 신청이라는 문자를 주셔야 안내 문자가 간다는 점 요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나올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포트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옛날처럼 한 종목 사놓고 가만히 내비두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섹터가 되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음날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다음날은 여기가 가 있고 그러니까 갖고 있다고 해서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연속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주식들도 있죠. 얼마 전에 샀던 VT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성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몰리면 이제 올라가는데 이럴 수 있는 종목들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계속 이렇게 짧은 테마가 돌아가는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종목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 종목을 많이 모니터링 하셔서 시점을 잡아내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쩌든지 시장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만 있으면 돼요. 자금만 있으면 종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종목은 계속 생겨요. 그죠? 돈이 없지 종목이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수익을 별로 안 났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종목은 또 언제든지 나와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한 종목 이런 두 종목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외국인 매도에 상당히 힘든 주간을 보냈을 텐데 소통방에서 야금야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도. 오늘 좀 많이 팔아놨으니까 다음 주에 지금 시장 보고 또 시점 맞춰가지고 말씀을 또 드릴게요. 주식에 대한 전망이나 생각은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